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그간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여파가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이 테마주 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초전도체, 연구체에 관한 이 학계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진위 논란 여부에 따라서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초전도체 관련주들, 2차 전지주들의 급등락에 이어서 그 다음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를 찾고 싶어하는 이 시장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삼성이라는 키워드로 묶여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또 심상치가 않은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투자올림픽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소통으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힘차게 투자올림픽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에 맞는 매매 전략을 짜고 계신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를 하고 있고 트렌디한 매매를 추구하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멋진 멘토가 되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돈을 굉장히 한번 쓸어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고니처럼 멋진 선수가 되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타짜란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 고니와 또 악역의 이제 아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승부를 보고 이제 고니가 이기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딴 돈의 반만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타짜에서 최고의 선수가 고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실제 절제와 욕심을 제어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식시장에서 욕심과 탐욕을 여러분들께서 절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꾸준히 수익을 누적시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사이트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매매 전략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논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매매일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싶은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좀 매매 전략 짜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제 방송에 목요일에 나와가지고 이제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해서 그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 이제 파로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달 초반, 그러니까 이 종목이 처음으로 이제 상한가를 간 부분부터 제가 이제 노란톡방,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는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이제 1분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차트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상한가를 따라잡는 매매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한가 다음날 매매,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전일 상한가 전상 매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 여기 이제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1분 만에 약 5%, 6% 수익을 또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략을 또 이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약 7%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자리에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네, 한 반나절 기다리게 되니까 약 또 24%, 25% 수익을 이렇게 주죠. 그리고 나서 또 눌리니까 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노란톡방에서 제가 가격 전략을 다 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또 6%. 근데 여기서 제가 제가 수익을 잘 내니까 너무 자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아침 장 초반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9시부터 10시 반 정도까지만 집중을 하셔서 거기서 여기서 다 먹을 필요 없다. 한 5에서 한 7% 정도만 수익을 챙기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익금이 쌓일 거 아니에요? 저랑 같이 함께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점심 먹으러 가시던가 아니면 브런치 먹으러 가세요.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또 제가 또 종가 베팅 종목도 찾아보고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노란톡방에서 저와 함께 같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예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 올림픽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 쪽 계속해서 공략해 드리겠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실제 정말로 저는 진심이기 때문에, 포스코에 진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이런 꼬리 자리 있죠? 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또 조금 시간 한 30분 기다리면은 또 13% 정도까지 수익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또 이 구간 종가 베팅 이후에 또 시초가 부분에서 이렇게 또 저점 부분에서 또 추천을 도와드려서 또 6%.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트레이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송에서도 언급드리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게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QR 찍고 들어오셔서 같이 저와 함께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또 포스코 홀딩스 아니면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이런 종목들 제가 좋은 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첫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딱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1일 날 또 종가 베팅으로 이렇게 노란톡방에서 종가 베팅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갔죠. 강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어제 나와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 스윙 자리니까 한번 눈여겨보셔라. 거기 괜찮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었고, 오늘 아마 한 9에서 11% 정도 상승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필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하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같이 한번 인사이트, 제가 드리는 인사이트 받아보시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핫한 종목들만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포스코 그룹주들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 또 오늘 시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함께 대응 전략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이 정말 친절하게 아침마다 또 장중에 봐야 될 포인트들까지 짚어주시더라고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핸드폰 기본
폰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작은 QR 박스 스캔만 하시면 조그맣게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이 열리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같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포인트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됐었는지 시황도 여쭤볼 텐데요. 해설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이런 흐름들 체크해봐야 됐었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8월 4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 마감, 그다음에 코스닥은 0.2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부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0.8조인데 11조 정도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거래대금도 한 11조 기록을 하면서 시장이 뭐 많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거래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목 선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조금 더 필요한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일과 전전일에 가장 강했던 이 초전도 테마의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그 돈이 다시 한 번 더 시장 다른 종목들로 고루고루 분산이 되면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초전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테마이긴 하지만 실제 그 세력성 테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세력들을 굉장히 컨트롤하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는 뭐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아마 그 사이에서 변동성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익을 또 잘 낼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한 0.19%, 그리고 나스닥은 0.1%, S&P는 마이너스 0.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보합 마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봉상에서 여기 위에 상단이 한 103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이 구간이 이제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느냐, 아니면은 돌파돼서 조금 더 상승을 하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좀 유효한 저항 구간으로서 좀 해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나스닥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긴 했지만 두 가지의 지지 레벨을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5,275포인트, 그리고 실제 전일에 이 구간을 터치하자마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뭐 이거를 이제 더블탑이라고 하죠. 쌍봉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되돌림이 될지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5,000포인트대는 상당히 강한 지지 구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나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뭐 수급주라든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급등 종목으로는 이제 Y랩이란 종목이 이제 네이버 웹툰의 내년 뉴욕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주요 주주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주 테마가 좀 불었었죠. MI 큐브라든지 오늘 상장한 종목, 그리고 파로스 I, 그리고 Y랩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신규주 테마가 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의 막내격으로 볼 수 있는 에코프로 HN이 전지재료 신사업 진출 소식에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파로스 I, MI 큐브, 그다음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방송 후반에 저의 탑픽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이 선수들 성적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선수들 성적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인벤티지 랩인데요. 비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7월 27일 매수하셨습니다. 51.56% 수익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수익이 좋습니다. 에코프로 BM,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이었죠. 19.12% 수익률 달려가고 있는 선수네요. 자, 펩트론 역시나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요즘 제약 바이오주들 잘 잡아주고 계시는 사무엘 해설위원님이십니다. 지금 16.67% 수익률인데요. 7월 28일 역시나 따끈따끈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금 또 시황 분석까지 맞춰주셨는데요. 8.89% 수익률 8월 3일 어제 바로 공략하셨던 종목이네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주뿐만 아니라 또 포스코 그룹주 정말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이런 종목들 잡아볼 수 있었는지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시장 수급이 어떻게 쏠리는지를 많이 이제 보는 편이에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제가 첫 시작은 차티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는 어떤 큰 모멘텀이 있어야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적인 모멘텀이 큰 종목들을 우선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주식의 본질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종목은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가장 좋은 베스트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베스트 타점에서 안내를 도와드린다. 참 그렇다면 오늘의 금메달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네, 금메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런칭이 되고 나서 지난주부터 이제 활동을 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7월 말부터 계속 처음 이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여러 차례 신호를 드렸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올림픽 종목으로 꼽으면서 이런 식의 종가나 아니면은 8만 원 가격대 그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공략하다라는 관점이었고요. 올라가면은 저는 또 따라붙어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또 매매를 할 거예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어요. 저는 다 모든 시나리오를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추후에 또 이제 매치 포인트에서 제가 언급을 드릴 겁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켜보셔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맙긴 하지만 더 고마운 종목이 될 거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수익 냈다고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8,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7월 27일 날 제가 이제 투자 올림픽에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관련해가지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특징주가 하나 나왔어요. 네, 장마감 이후에 8월 1일이었나요? 네, 그때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갔거든요. 저도 이제 종가 베팅 하자라고 했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가버리니까 되게 기분이 짜릿하죠. 이런 거 먹으면은.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먹어본 사람만 먹어본다고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먹거든요. 점상 아니면은 이연상. T상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저와 함께 하시게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퍼포먼스는 또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51.56%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저와 거의 일심동체예요.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먹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 100번가량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호가창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수급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적인 부분들 추후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에코프로비엠이다. 그래서 만약에 또 좋은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QR코드 찍고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오늘의 메달 선수들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에서 이 메달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이 매매 전략을 담은 USB에 대한 기대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USB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설위원님, USB 안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공부시켜 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가지고 있는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38 광땡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런 기법 안에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제가 차트도 바로 돌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겠지만 월봉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 네, 어제는 이제 60분 봉상에서 50, 네, 지수 이동 평균선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그냥 단순 이동 평균선을 깔아놓지만 저는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을 보는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에코프로 그룹, 에코프로 종목이 올라간 흐름을 보시면은 이 5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많이 올라타면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한 9시부터 9시 10분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온 모습을 제가 언급을 드렸어요. 한 150억 정도로 시작을 해서 뭐 300억, 400억까지 사는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8.89%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51.56%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이제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었죠. 네, 이날 타점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또 종가 베팅까지 또 노란톡방에서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를 갖고 또 주가가 내려왔어요. 한 이음봉이 나왔죠. 이음봉, 일봉상.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버리는 종목 아니다. 여기 지지 라인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공략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한 9에서 한 11% 정도 반등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만약에 또 방송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셨다라고 하면은 네, 또 9에서 11% 정도 상승을 또 맛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로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가볍게 보시면은 11선 반등이에요. 뭐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막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얼마에서 상승했죠? 한 27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거의 약 2배 이상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한 11선, 21선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분할로 해서 한 2번 정도 산다 생각하면은 또 수익을 줍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렵게 주식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하지만 또 심플하지만 또 강력한 기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앞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은메달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금메달 선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고요. 은메달 선수는 인벤티지랩이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동메달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이 동메달 선수 어떤 선수였을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동메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펩트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아마 종가상 3에서 4% 정도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좋을 때는 강세장일 때는 이제 대형주나 수급주 장세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조금 약세장이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약세장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주 장세가 불게 되죠. 초전도체라는 어떤 테마가 불렸었고, 또 4, 5월 달에는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으니까 또 페라이트 관련주들이라는 어떤 테마주들이 좀 시장을 활기를 쳤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은 지금 현재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도 매매하실 줄 아셔야겠지만 당연히 수급주와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어떤 메인 기법으로 가지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장세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땡잡는 매매 기법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매매의 3요소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재료, 그다음에 수급, 차트죠. 근데 이 재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문가들마다 다 각자 기준이 달라요. 하지만 저한테는 만약에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게 뭐였죠? 이 주식의 본질은 결국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을 나는 사간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의 기준이 너는 뭔데? 라고 이제 질문 주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저는 재료에서는 어떤 글로벌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야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산업의 변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기업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실적인데,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하는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근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 안 받쳐 이 두 가지는 포함이 되는데 실적이 포함이 안 되는 섹터가 있어요. 어딜까요? 지금 당장 로봇이랑 AI 쪽이죠. 근데 로봇이 만약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아마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오는 섹터 2차 전지를 저는 중심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인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어떤 돈의 힘을 저는 추종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거래대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스마트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머니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약간 세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들도 다 함께 사면서 이 종목을 다 같이 볼 때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하게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차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는 생략을 할게요. 캔들 추세, 지지와 저항. 결국에는 지지와 저항을 저는 잘 보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와 저항 안에서 다 매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는데 그런 철저한 강한 종목이라는 기준은 어떤 재료에 기반을 둔다. 글로벌 트렌드, 산업의 변화, 그다음에 실적, 그런 종목이 에코프로였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자, 이런 식으로 매수 그리고 매도 시점을 제가 차트로 그려 넣은 거고, 앞으로 에코프로나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매매가 여러분들 중에서는 궁금하시다. 이게 진짜 저는 추세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세를 계속해서 탄다. 그러니까 오르는 종목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르는 종목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추세에 올라타겠다 철저하게 그런 매매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도 배워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저는 시장 트렌드에 맞는 유연한 매매를 추구를 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유연한 대응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세 상승장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끌고 가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가 베팅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빨간 박스 구간에서는 종가 베팅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 나스닥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밤사이에 갭이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변동성 장세, 약세 장세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 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보유하는 기간을 줄이시면서 그렇게 빠르게 순환을 하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2007년, 8년이 지나고 리먼 브라더스가 지나고 나서 차화정 대형주 장세가 펼쳐졌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2017년, 18년도에는 또 바이오 장세가 펼쳐졌었죠. 지금 현재 2차 전지 언택트 대형주 랠리, 코로나를 지나서 지금은 현재 2차 전지 랠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세에 맞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서 꼭 배워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아침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시장에서 가장 강할 것 같은 종목, 그리고 강했던 종목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 결국에 제가 하는 매매는 다 이 종목들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종목을 찾으실 필요가 없다. 다 알려드리겠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돈이 집중된 섹터가 궁금하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유연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이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찍고 7777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장에서 조금 지켜봐야 됐었던 포인트들도 여쭤볼 텐데요. 오늘 장의 빅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 제가 여전히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 쪽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일에 이제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종목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죠. 네. 왜 하필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냥 단순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DX나 아니면 뭐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은 마이너스 시장이 밀리니까 마이너스로 나왔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 혼자 올라가려고 좀 발악을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먼저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좀 시장이 반등하고 뭐 초전도체가 죽으니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수급이 몰리면서 어느 정도 좀 적절하게 뭐 1차 VR은 이제 가지는 못했지만 아쉽게 그래도 적절하게 좀 수익률을 좀 여러분들이 쏠쏠하게 챙기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기업 개요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의 이제 종합 상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재료적인 부분은 특별히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겠지만 기본적으로 포스코에 대한 어떤 큰 모멘텀이 있잖아요. 2030년까지 이 2차 전지 기업으로서 발돋움하겠다. 그러면서 매출을 100조를 달성하겠다. 이거 자체가 그냥 베이스로 깔려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별한 재료를 찾으실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올 때는 매매 기회가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강한 재료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을 하는가, 네, 부합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주고 있는가, 부합하고 있죠. 그다음에 실적, 즉 숫자가 찍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강조를 드렸는데, 자, 오늘 나왔던 이슈가 뭐였죠?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기본 베이스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그냥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실제 시장 랭킹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랭킹 안에서도 1, 2등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봇과 AI 섹터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이 월봉 차트거든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도 이제 노란톡방 분들이랑 간단하게 강의를 하나 했어요. 어떤 강의였냐면은 람보르기니 고속도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정말 잘 나가는 차잖아요.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힘과 스피드를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 어떻죠? 서울 시내에서 달리고 있으면은 멋진 차지만 실제 자기의 힘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랑을 하느냐? 결국 고속도로나 아니면 어떤 레이싱 그런 트랙에 가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는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 이 구간을 이제 채널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구간을 서울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시. 이 구간은 서울시예요.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에 있구나, 람보르기니가. 근데 이 람보르기니가 여기를 서울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진짜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아니에요. BM은 아직까지 전 서울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지금 포스코나 아니면 또 다른 종목들, 이소페타시스가 저는 고속도로에 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시세가 이 구간을 넘어선 다음에 그때부터 뭐 5배, 뭐 10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직도 지금 저점 공략이 가능하다. 상당히 위에 있는 위치에 있지만 저점 공략으로서 유효한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
파란 선 위에 상단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차 전지 포스코 그룹주 매일매일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어제 8월의 첫 번째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을 하셨고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8.89% 또 수익률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HN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에코프로로부터 환경사업부문 인적 분할을 해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은 이 전지재료 신사업 진출 소식이 오늘 붙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들과는 다르게 좀 개별 모멘텀이 붙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의 비상장 자회사들 같은 경우에 상장 준비를 지금 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시작으로 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CNG 이런 회사들이 상장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어떤 특별한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모멘텀이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형태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광기의 추세 랠리는 항상 있다라고 봐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내가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그룹주를 공략을 못해서 소외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강력한 랠리는 언제나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잘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굉장히 두렵잖아요. 하지만 제 가본 길은 상당히 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린 38 광땡 기법 안에서 이제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실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잠깐만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보시면은 이게 3분봉이에요. 3분봉 같은 경우에는 38광땡을 여러분들께서 USB를 받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하게 되냐면은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가능하시고요. 또 이 구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종목 안에서 놀 수 있게끔 제가 또 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꼭 한번 38광땡 이 USB 받아가시고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와 함께 에코프로 그룹주 공략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어렵고 조금 무서운 게 소외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추세 매매를 통해서 이 땡 잡을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38 광땡 기법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혹은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 지분 투자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기업부터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I 관련주로 해서 솔트룩스나 뭐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코난 테크놀로지 등이 있지만 좀 솔트룩스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슈가 뭐가 하나 있는데 일단 갤럭시 스마트폰도 챗 GPT를 탑재를 한다. 그러면서 솔트룩스와의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하게 되면은 이 솔트룩스가 이 삼성전자 이 챗 GPT 개발 착수를 했는데 이 계약서 개발 기간이 지금 조율이 되면 곧 발표가 나오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지금 증권가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 3분기 안에 최대한 빠르게 개발해 달라고 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개발 기간 조율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솔트룩스 이 개발 직원이 한 20명에서 30명이 이 삼성전자에 이제 출근을 해서 삼성 챗 GPT 개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AI주들 중에서 신고가를 좀 먼저 간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트룩스를 포함해서 AI 관련주들 좋은 매수 타이밍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묶여있는 솔트룩스, 여러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7777 혹은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똑같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두 번째 8월의 올림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은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공략하셨던 올림픽 종목이 바로 또 급등을 해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데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 화면 하단에 이제 QR 코드 이제 촬영이 이제 적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제 QR을 찍고 777 번호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가장 뜨거운 종목을 매매하시면 되겠다. 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과연 오늘의 선수는 어떤 선수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솔트룩스 다음에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도 있고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소개를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한번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좀 뜬금없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떤 종목이냐? 하이브라는 종목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다, 수급적인 부분이나. 하지만 좀 보시면 또 좋은 시점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가져와 봤고요.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종목은 이제 방탄소년단 이 BTS를 보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이제 우리나라 엔터 3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시총을 기록을 하고 있고 1등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10조 원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핵심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조금 심플하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이제 뉴진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핫하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BTS, 제2의 BTS라고 하면은 뉴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 음료 1등 기업이 누구죠? 네, 코카콜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시총 1등이 어디죠? 애플입니다. 애플. 자, 근데 그 팀쿡 애플 CEO 아시죠? 네, 그분이 31일 날 자신의 이제 트위터에서 애플 스토어 강남 오픈을 축하하면서 뉴진스와 협업한 프로젝트를 언급을 했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옆 나라 중국에 더 공을 들이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뉴진스를 최근에 광고 모델로 발탁을 했죠. 애플이 뉴진스 같은 아이돌을 쓰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역사적으로 처음 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징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외성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팀쿡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K-팝에 대한 IP를 가져와야 이 글로벌 시장을 제패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 젊은 트렌드를 잡기 위해서 이 애플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돌과의 이런 협업은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애플 시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예요. 시총이 얼마냐면은 4,000조입니다. 4,000조. 자, 삼성전자 시총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약 390조에서 400조 사이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음료 하나로만 400조예요. 네, 근데 코카콜라와 애플이 컨택을 했다. 이 뉴진스라는 아이돌을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슈로는 이 뉴진스의 2집 겟업이란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1위에 또 등극을 했다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애플이 묻었다, 애플과 코카콜라가 묻었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 먼저 뉴진스를 섭외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애플이 먼저 눈여겨보며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부여가 크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가실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월봉상 보시면은 상장 시초가 자체가 한 25만 한 7천 원 정도가 돼요. 25만 7천 원에서 9천 원 정도가 되죠. 한 이 정도. 네, 여기. 근데 이 구간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여기를 이탈하니까 또 하방 이탈하고 그러면서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이 상장 시초가를 오늘 또 회복을 해줬거든요. 네, 일봉상 보시게 되면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 구간에서 이제 121선 좀 지지를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장 시초가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어떨까. 그랬을 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부터 한 26만 5천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결국에는 이제 전 고점이나 직전 고점이 되겠죠. 네, 보시면은 여기 뭐 31만 원이나 아니면은 뭐 41만 원, 42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상당히 좀 지지 구간이 탄탄하잖아요. 네, 탄탄하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관점에서 손절가는 24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제 8월 첫째 주 금요일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로 정했고요. 그럼 다음 주부터 이 하이브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오늘의 올림픽 종목 하이브로 공개가 됐습니다. 애플과 또 뉴진스의 협업이 화제가 되면서 하이브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매수가 26만 5천 원에서 27만 2천 원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차 31만 원, 2차는 42만 원입니다. 손절가 24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이브에 대한 장중 대응 전략이라던가 또 자세한 더 투자 포인트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설위원님과 함께 전략 챙겨볼 수 있을까요? 네,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그다음에 행운의 숫자 7, 4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아까 잠깐 설명 못했던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잠깐 한 1분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나왔던 이슈가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제 최고 경영진이 이 미래 신기술 선점 의지에 따라서 사람처럼 두 발로 이제 걷는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을 개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하겠다, 착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로봇 관련해서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어떤 거냐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이 있습니다. 조만간 상장 예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일정에 맞춰서 또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서 충분히 또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현재 1월 초에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지분의 한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성 키워드, 삼성이 묻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셔라. 이 종목들 지금 신고가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신고가를 넘어서게 되면 또 새로운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숄트룩스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코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이 보실 분들은 QR 찍고 노란톡방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달고 있는 이 로봇 섹터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못다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뒤에 작은 링크 뜨면 7777 입력하시고 노란 채팅방 입장 보셔도 되겠고요. 또는 문자로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신 뒤에
채팅방 입장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QR코드 찍고 혹은 문자로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을 만나볼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주말 안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좀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통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해설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